안녕하세요. 카예행 골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원입니다. 토요일 주말입니다. 저녁인데, 배가 좀 출출하네요. 음, 오늘 상동 전철역 찍찍폭폭 도서관이 이제 쉬는 날이라서 알라딘, 부천역의 알라딘 그 중고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어, 한, 한 4시간 넘게 있다 왔는데, 더 있을 수 있었어요. 10시까지 하니까 더 있다 와도 충분한데, 오늘 참 두 가지 때문에 좀 놀랬어요, 사실은. 참, 두 분 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어, 갑자기 책을 보는데 옆에서 방구 꾸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방귀라고 나요? 방귀를, 연세 드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불쾌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은 이해하는 쪽으로 흘렀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서점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배려의 공간이잖아요. 조용하게 이제 책을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천둥소리 비슷하게 뿌리직, 그것도 엉덩이를 갖다가 제, 제가 앉아서 보는데 저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대놓고 뿌리직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예의가 없다고. 아무리 그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데서 방구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수가 있나. 근데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아,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시가 좀 넘어서, 이제 4시 넘어서 갔거든요. 8시가 넘어서 이제 계속 책을 갖다 봐도 되거든요. 뭐, 책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책을 갖다 보는데, 옆에 어떤 분이, 약간 그분도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물론 그래요. 책장을 넘길 때,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무료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갖다가 이제 모두가 이제 갖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안 사고 책만 보고 와도 되고, 저는 책을 하나 사왔어요. 전날에 유혹의 기술도 600인가 700인가 800페이지인가 엄청 두꺼운데, 이 책은 유혹의 기술 다음으로 어떤 게 두꺼운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게, 원래 19,000원인지 12,000원. 굉장히 망설였어요. 사야 되나 말이야 그랬는데, 이 책은 두고두고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 책을 한 4~5시간 봤으면 한 권은 팔았지. 그냥 거기서 운영이 되죠. 참, 형편이 거시기하다 보니까 차관 건 중고서점을 사도 과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자 분이 오셨는데, 소리내서 그것도. 원래 그 소리내면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책을 읽는데, 퇴퇴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거예요. 좀 하면 퇴요. 됐고, 넘기고. 퇴요. 아니, 퇴는 우리가, 아까 방구는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지만은, 침 뱉으면서 책을 보는 건 저 처음 봤네요, 오늘. 아니, 물티슈 갖다가 이렇게 넘겨도 되거든요. 자기 침이 책에 묻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또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볼 수 있는데, 진짜, 나이를 곱게 드셔야지, 더군다나 차라리 저는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술에 취해서 개망나니가 됐구나. 어, 술을 먹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술이 그게 참 거시기 한 거거든. 근데 술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태태 소리도 듣기 싫고, 그 침이 그 책에 묻는 것도 싫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거 방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교양 없는 사람이, 책을 우리가 교양을, 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뭔가 공감하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려고 책을 보는데, 그 뭐야, 그게? 다시 한번 가서, 지금 좀 가서 한마디 해볼까? 그러잖아요. 완전히 방구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물티슈 같은 거, 책을 보면 사람이 머리가 발달해요. 굉장히 천재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저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잡이잖아요. 그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요. 왜냐면, 다 사용하니까. 우리가 쓰는 그 부위가 발달하거든요. 그 아인슈타인도 엊그저께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인간의 보통 사람 뇌보다 적은데, 그 부분이 발달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하는 쪽에 그 뇌가 발달을 하듯이, 책을 보면은 머리를 계속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서라거나 필사라, 글을 또 옮겨 적어요. 저는 이제 노트하고 볼펜을 가져가서 그 모든 책을 다 사올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적습니다. 그런데 진짜 침을 뱉는 사람은 처음 봤네, 진짜. 그런 거 사실은 말해줘야 돼요. 사실 말해줘야 되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냥 왔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저기, 젖은 물티슈가 있으면 가능하구나. 넘길 수 있는데, 설마 그거 갖다가 약 올리려고 태태하는 것도 아닐 테고, 충격 먹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책을 뭐 때문에 읽는 거야, 도대체. 나만 편하면 된다. 남이야, 그리고 이기주의잖아, 이기주의.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자, 그만합시다. 아유. 그래서 그 찜태태 맡아서 와버렸다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 하고,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자기 피할 시대. 이렇게 내가 적어왔어요. 알라딘에서. 음, 이게 지금 사온 책이 중국 분이 쓴 거라고, 후훅이라 해서, 후훅학. 이름 발음하기 힘드네. 뭐지? 후훅학? 후흑학.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러니까, 제왕이 있고 소인배가 있는데, 제왕의 길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황제, 임금이 가는 길하고 일반인이 가는 길은 다르다. 그래서 많은 그 중국에 제가 좋아하는 한비자부터 해서 도종, 유비, 장량, 범증. 저번에 내 범증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한국의 책사 범증. 범증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범증이 그 화를 참지 못했대요. 이 후흑이라는 게 모욕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뻔뻔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제가 이제 금방, 저기, 우리 모통이 삼겹살한테 잠깐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밥 안 먹냐고. 꼭살이 껴서 꼭살이 껴서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 누나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너네 이렇게 뻔뻔하냐고. 제가 제왕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왕은 뻔뻔해야 된다. 그리고 낯이 두꺼워야 된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뻔뻔하고 비록 뻔뻔함, 음흉하다. 이게 원래 일반인 개념에서는 뻔뻔하고 음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왕의 자질에서는 뻔뻔해라, 음흉해라, 속이 시커멓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마이라고 나와요, 사마이. 제갈공명하고 사마이가 이제 싸우는데, 어, 제갈공명이 건귀이라는 여자들의 머리 장식용 두건으로 쓰는 건귀를 사마이에게 이제 선물을 했어요. 열받으라고. 저는 옛날에 다른 책에서 사마이에 대해서 다른 책에 본 것 같은데, 약간 모욕을 주는 거죠. 너는 새가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마이는 이를 능히 참아냈으니 뻔뻔한 것이 유비보다 더했다. 나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사마이가 건국을 선물 받은 대목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치며 외쳤다. 천하가 사마씨에게 돌아가리라. 사마이가 조조를 섬겼는데 그리고 사마씨가 이제 대대로 나라를 다시 세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잠시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쪽을 봤어요. 자기 통계사 사마이. 이걸 보고 오늘 산책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모든 책의 원조는 저희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입니다.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사마이라는 사람도 알고 유비 장량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지 않지만은 우연하게 이제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혼자 사는 덕분에 몇 년을 갖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밌어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웬만한 유튜브 강의 많은데 이성현 박사님 강의는 참 고수하다. 그래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이 사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저희 나이 때 일꾼 사관학교 간다는 거 하늘의 별 따기 뭐 서울대 이런 데 간다는 것은 만약 합격했다면 동네 경사였습니다. 경사. 누구 집 아들 어떤 동네 누구 집 아들 출세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우리가 사관학교나 서울대 강의를, 뭐 하버드 강의 듣는 상상도 못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게 우리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럼 멈추면은 세상이 변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라, 자기들은 그러겠지. 먹고 살라 하다 보니까, 먹고 산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10분, 15분 멈출 수는 있잖아.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멈춰서 잠깐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필요 없고, 학원 보낼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쓸데없는 곳에 쓰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고 가족끼리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참 그게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런가 몰라도, 어리석은 제 유튜브니까요.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걸 지금 배운이라고 피같이 벌어서
피 같은 돈을, 힘들게 번 돈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이게 오늘의 제가 알라딘에서 동아리 요즘 하죠. 알라딘에서 배운 것은 화를 내지 마라. 그거였어요. 그 범증이라는 사람이 장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오더라고요. 항우의 책사. 근데 순간의 그 모욕적인 말, 항우의 의심을 갖다가 자존심 상했다 뭐 했다 해서 화를 내서 자기도 죽고 항우도 죽었어요. 그 화만 멈췄어도 중국 역사가 바뀌었겠죠. 근데 그게 더 재밌더라고, 그런 게 읽는 게. 이게, 부인, 지인, 불의는 참지 못하는 거. 이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 나를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터미를 한다, 온리라이트를 한다면은, 야, 네가 이성현 박사님 말을 들으면은,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아, 너 힘들구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는, 내가, 아니, 10원짜리 안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하는 인간들 좀 단맛입니다, 정말. 근데, 그때 우리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그런 인간하고 싸워봤자, 내가 그 인간한테 개 같은 인간 했으면 똑같이 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는. 내가 그 일 오면은 하나 팔아줄 생각, 그러냐, 너 참 용기 있구나. 너 살라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너 힘들지? 내가 오늘 계산했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사람을 대접해야지만, 가짜는 것들이 꼴값 없는 거죠, 이게. 부인, 지인, 불인을 참지 못하는 거. 이때는 속마음이 내가 좀 시커머야 된대요. 제왕이 되려면. 필부지용, 수모를 참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한신대장군에 보면 과하지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신대장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네 불량배들 가짜는 거지. 그냥 단칼에 그냥 딱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 불량배 밑에 그 가랭이 사이를 기어 넘어갔어요. 왜? 대의, 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수모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한신대장군이라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냥. 근데 거기서 수모를 참은 거예요. 뻔뻔함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네요.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상대 지들이 잘났다고 하지만은 가짜는 것들이 사실은 가짜니까 얘들도 당장은 이게 맹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크게 키우려면은 이런 인간들을 만나게 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야. 얘 그릇이 대장군 감인가 대장군 정도 되려면은 어떻게 탄탄대로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대장군이 되겠어요. 대장군 감 제왕 정도의 일을 시키려면은 시험을 하는 거죠. 그만은 얘가 자질이 있는가, 당황하지 않는가, 참을 수 있는가, 스물을 견딜 수 있는가. 음. 모든 걸 어느 정도 경험하고 뭐가 있어야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음. 이게 초나라 항우가 천하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홍문의 연회에서 유방을 이렇게 범증의 말을 듣고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걸 쓸데없이 일반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살려줘도 되는데 항우는 나라의 제왕, 천하를 움켜쥐려고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과감해야 되는데 후세 그 당시 유방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죽이면 후세에 욕먹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패왕별희, 패왕별이, 우미인, 옛날에 그 영화 봤죠. 패왕별이. 이게 항우는 그 당시에 그 홍문의 연회를 할 때 너무 그 유리한 조건이 있었어요. 유방은 그 당시에 바닥이고 항우는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가짱게 본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이 항우를 몰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참무, 범징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책사를 참모를 뒀는데 업신여긴 거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왕도 자기 책사 참모를 업신여기고 지나친 자신감, 말 안 들으면은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참 계엄령 것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고 긴급령 보면은 1시간이면 59분을 자기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참모가 그럼 1시간에서 59분을 얘기하면 나머지 1분은 뭐 했냐? 그 참모들은, 아이고, 박수 쳐주고, 예, 예 하다가 1분 지나갔겠죠. 이게, 아무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어떤 진짜로 충신 같으면은 자기 얘기를 했겠죠.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참, 정책을 얘기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또 대통령 등록을 한다 하는데, 저의 생각은, 사람은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은 제왕감이 있고, 여기서 보면 제왕감이 있고, 중간 정도 위치가 있고, 일반인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부장까지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 임원이 되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이 되냐, 안 되냐.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유튜브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참, 같잖아요, 같잖아. 예, 그렇죠? 제왕은 그 대담함, 자기 의견을 낼 때는 내야 제왕인데, 그냥 자기는 제왕이 아닌데, 시정 잡배들이, 아이고, 제왕감이라니까, 주제를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했는데, 그때 가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자방, 우리 지금까지도 그 말이 내려오잖아요. 장량은 몰라도 장자방은 알잖아요. 도대체 유방은 사실 그렇게 역사에서 볼 때는 그냥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성현 박사님 보내요. 시골 촌놈이에요, 촌놈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위대한 유명한 장자방이 왜 항우한테 안 가고 유방한테 갔느냐. 여기 나오더라고요. 워낙 뭐 다 나오죠. 장량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항우도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야. 오직 유방만이 그를 높이 평가하고 따르자 폐공은 거의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라고 했다. 폐공은 이제 유방을 앞에 두고 당신은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있고 하늘이 내렸고 천하를 움켜쥘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인정해 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지금도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전화 온 친구가 있는데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가 말하면 다 들어요. 지가 뭐 금전적으로 손해보던 말도.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도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 A라는 친구는 자기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 그 B라는 친구가 어, 저하고는 이렇게 나중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 B라는 친구는 오직 A라는 친구밖에 몰라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얘기는 콧등도 안 껴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서는 걔가 B라는 친구가 잘못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당량하고 비교하면은 오로지 예, 처음에 그 지금까지도 자기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귀담아주고 그때 사람을 얻는다. 야,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왕, 황제, 국왕이 될 사람과 소위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제왕은 그 그러니까 뭐 김준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동서양의 책이 많잖아요. 사실 예, 책을 보면은 제왕의 삶이 과연 그게 인간적으로는 제왕의 삶이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봐요, 사실. 위대한 제왕으로 갈수록 인간적인 면이 없잖아요. 뭐, 옛날에 태종 이방원이가 왕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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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권을, 처음에 확립할 때, 그 정교전하고 싸울 때도 잔인하잖아요, 잔인해. 그래서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신이 나중에 토사구팽 당한 것도, 이 한신은 중간까지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왕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한신이 뻔뻔하고 속이 시커멓고 음흉했으면은 아마 유방이라는 사람도 한신한테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는 뭐 한신 대장군이고 기세가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 한신이 어려웠을 때 유방이 많이 도와주고 자기를 인정해줬고 항우는 한신을 인정 안 했지만은 유방은 인정을 해줬어요. 한신은 그 유방의 은혜를 갚으려다가 토사구팽 당했죠. 이게 한신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이잖아요. 한신이 인간적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제왕, 천하 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왕의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범증이라는 사람이 약점이 뭐냐? 무릇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처럼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이 도리겠는가? 책에 써 있어요. 항우의 의심을 받은 범증은 벌컥 화를 내며 물러나겠다고 청했다. 그러나 그는 그만한 일로 분개하는 바람에 자신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한 일로 분개하는 바람에 자신의 남은 목숨은 물론 항우까지 같이 망했죠. 작은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화를 내면 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화를 낼 것도 참습니다. 술을 쳐드시면은 안에 악마가 차 있기 때문에 못 참아요. 그래서 술이 위험한 겁니다. 사실. 위험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다 써놨어요. 소크라테스가 항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에요.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화나게 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화나게 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 이 얘기도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참 강의 구수하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생각은 안 나요. 그냥 몇 분이야? 어우, 31분이나 됐어.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대요. 무경어수 경어인. 무경어수 경어인. 물의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라는 뜻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비추어야 자신이 얼마나 부르자인지 알 수 있다. 사이가 틀어진 친구에게 비추어야 자신이 얼마나 모진 사람인지 보인다. 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무경어수 경어인 하고, 원래 좀 더 길어요. 좀 더 긴데, 좀 더 길은 부분은 제가 네이버 안오행지 검색하시면은,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양기춘가 안오행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색하시면 더 길게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글을 고객분들에게 못 보내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저는 피곤하면 좀 하기 싫으면 안 씁니다. 근데 제가 내일은 이제 휴일인데 원래 쉬는데 오늘 안 보내드려서 내일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길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혹시 제 글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 물론 아까 네이버 안오행지 인스타그램도 있지만은 전화번호 적어놓으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제가 책에 나온 것하고 제 경험하고 제 생각을 섞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저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아, 로또 이제 추첨이 끝났겠네요. 1등 돼가지고 노년의 안호행루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안호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